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오래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한때 번성했으나 수십 년 전부터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 근처 숲속에 있는 한 낡은 저택 때문이었습니다. 이 저택에는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로 인해 주민들은 저택 근처에 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저택은 100년 전 한 부유한 가문의 소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그 가문은 순식간에 몰락했고 그 이후로 저택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택은 숲 속에 방치된 채로 남아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귀신들이 산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대도시에서 온 한 젊은 부부가 그 마을로 이사왔습니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의 삶을 꿈꾸며 마을에 정착했으며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인 제이는 으스스한 이야기에 호기심이 많아 저택을 직접 탐험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아내 수미는 꺼림칙한 예감에 따라 반대했지만 제이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수민도 그의 호기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신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랜턴과 카메라를 준비해 저택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숲속 길을 따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달빛 아래 들이운 저택은 음산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저택의 앞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고요함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층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고 혹시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찬 바람이 불어오더니 저택 전체에 쿵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미는 깜짝 놀라 제이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나 제이는 그런 소리가 오래된 집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저택의 2층에 있는 오래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오래된 책들이 있었고 책상의 위에는 한 권의 두꺼운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이는 그 일기장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 가문이 번성하던 시절부터 화재로 몰락하게 된 이야기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 읽히지 않는 문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페이지의 끝에는 그들은 우리를 두고 가지 않았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재의 문이 갑자기 닫히며 잠겨버렸습니다. 놀란 두 사람은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수미는 제이에게 빨리 나가자고 말했지만 제이는 길을 찾겠다며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저택의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한 여자의 실루엣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수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수민과 제이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문을 부수고 겨우 외부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택을 빠져나온 후 그들은 산길을 달려 마을까지 도달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두 사람을 보고 놀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저택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를 다시금 해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한 두 사람은 더 이상 그 저택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날 밤 마주한 소름 돋는 경험들이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그 저택에 귀신들이 살고 있다고 믿으며 누구도 그곳에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버전으로 변형되었지만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종종 회자되며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드는 공포썰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공포썰의 배경은 주로 익숙한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국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되게 평화롭고 조용하지만 가끔씩 이상한 소문이 돌곤 합니다. 그중 하나는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버려진 옛 한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수군대곤 했습니다. 주인공은 서울에서 온 대학생 재민입니다. 재민은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댁은 그 한옥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재민은 밤마다 으스스한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민은 마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한옥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곳이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창문에 누군가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용감한 성격의 재민은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구름 사이로 흐릿하게 비추는 가운데 재민과 친구들은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은 더욱 고요해졌고 이따금씩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그 한옥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오래된 나무문은 삐걱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내부는 거미줄로 가득하고 먼지가 쌓여 있었으며 누군가가 오래전에 떠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재민은 찬바람이 불어오며 자신을 스치는 것을 느꼈고 친구들 중 하나가 갑자기 밖에 누가 있어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갑자기 얼룩진 유리창에 무언가가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긴 머리의 여인이었고 그녀의 눈은 비어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그 집을 빠져나와 마을로 도망쳤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뒤 친구들은 숨을 고르며 자신들이 본 것을 서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그들 중 누구도 그 집 근처에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마을에서는 여전히 누군가가 그 집에 가면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저 소문인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곳에 무언가 있는 것일까? 아무도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재미는 다시는 그 경험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오랫동안 그의 꿈속에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공포 이야기가 종종 화제가 되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긴 공포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필자가 어릴 적에 경험했던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이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여름밤, 중학생이었던 나는 시골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댁은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여러 세대를 거쳐온 낡은 가옥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겁이 많았던 나는 할머니 댁 방문을 썩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되고 삐걱거리는 바닥,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소리까지 모든 것이 나를 불안하게 했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억지로 쫓아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혼자 깨어난 나는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이 집 곳곳을 배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집 안을 누비며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겁에 질린 나는 꿈속에서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하며 그녀를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녀는 얼마간 집안을 서성이다가 사라졌고 나는 그제야 안도하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할머니께서는 동네에 오래된 행사가 있다고 하시며 나와 함께 참석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던 나는 할머니를 따라 행사에 갔습니다. 행사는 마을 사람들 전부가 참여하는 한여름밤의 제사였는데 용한 무당이 와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무당이 갑자기 나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이와 얽힌 영혼이 있구나. 순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고 나는 당황한 채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무당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집에는 오랜 비밀이 있단다. 너의 증조할머니가 이 집에 얽힌 영혼을 달래지 못하고 돌아가셨단다. 그 영혼은 아직도 이 집을 떠돌고 있다고 하더구나. 나는 어린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고 매일 밤 잘 때마다 그 여성이 보일까 두려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잠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는 그 여성을 꿈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씀처럼 일종의 연이 있는 영혼이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다는 불길한 느낌은 계속되었습니다. 몇 년 뒤 할머니 댁은 마을 재개발로 인해 헐리게 되었습니다. 집이 헐리는 마지막 날 문득 그 영혼이 현실의 집과 함께 사라져 안식을 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집도 없지만 가끔씩 그날의 제사와 무당의 목소리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아직도 그 영혼이 나를 놓지 않았다는 느낌에 소름이 끼칩니다. 지금은 그저 어릴 적의 헛된 공포라 치부하지만 가끔씩 창밖을 볼 때마다 어둠 속에 서 있던 하얀 옷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그 영혼이 아직도 나를 찾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 마을 근처에는 깊고 어두운 숲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항상 두려워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숲에는 그림자 사냥꾼이라는 존재가 살고 있다고 했다. 그림자 사냥꾼은 어둠을 지배하며 밤이 되면 숲을 떠도는 영혼을 잡아간다고 전해졌다. 이 전설을 믿지 않던 한 소년, 준수는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했다. 그의 친구들인 민재, 수진, 그리고 영호는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있었지만 준수의 호기심을 꺾지는 못했다. 그들은 어느 달빛이 밝은 밤, 손전등 하나씩 들고 숲으로 들어갔다. 숲은 처음에는 평온해 보였다. 나무 사이사이로 달빛이 부드럽게 들어와 길을 밝히고 있었고 밤바람이 조용히 불며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다. 그러나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들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소리가 없어야 할 곳에서 발소리가 들리거나 바람도 없는데 나뭇잎이 흔들리는 등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했다. 한참을 걷던 준수와 친구들은 마침내 숲의 중앙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영혼들이 모여든다고 했지만 준수, 일행은 그저 호기심에 이끌려 폐가로 발길을 옮겼다. 폐가는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황폐화된 상태였으며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그들이 폐가를 둘러보던 중 갑자기 수진이 치명적인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본능적인 공포가 그녀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수진은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하고 친구들에게 서둘러 말했지만 그들은 아직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폐가를 떠나려던 순간 갑작스럽게 문이 쾅 닫히며 그들을 가로막았다. 공포에 질린 일행은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때 그들은 폐가 깊은 곳에서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인간의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괴하고 끔찍했다. 마침내 그들은 폐가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숲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나무들은 섬뜩하게 왜곡되어 있고 그들 사이에는 흐릿한 그림자가 여기저기서 움직이고 있었다. 준수는 손전등을 더 세게 잡으며 친구들을 촉구했다. 빨리 가자.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집으로 향할수록 무겁고 느려졌다. 그림자들은 마치 그들을 조롱하듯이 뒤따라오며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재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는 마침내 그 끔찍한 존재를 목격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형체를 취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없고 몸은 검은 연기로 이루어져 있었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질렀고 친구들은 더욱 서둘러 걷기 시작했다. 간신히 숲을 빠져나온 그들은 마을로 돌아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날 이후 준수와 그의 친구들은 절대로 숲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은 그날 밤 숲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이 단순한 모험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살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후로도 숲에서는 여전히 간헐적인 울부짖음이 들려오곤 했다. 그림자 사냥꾼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고 다시는 숲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 여겼다. 그리고 그렇게 그림자 사냥꾼의 전설은 또 한 번 현실이 되며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